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경제가 호황이다. 이런 논리가 한국을 뒤덮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이 사상 유례 없는 호황을 기록하고 있고 한국의 코스피 코스닥도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골디락스다. 경제는 호황인데 물가는 적절하게 내려오고 있다. 더 나아가서 미국의 성장률이 역대 최고다. 자, 그리고 고용이나 이런 것도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깝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의 지표가 너무나 좋다고 다들 떠들었고 곧 거대한 공황적 경기 침체가 닥칠 것이다. 미국 경제는 통계 왜곡이다. 또 월가의 투기꾼들의 장난이다. 또 더 나아가서 미국의 피부로 느끼는 실물 경제, 서민들의 실물 경제는 역대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 고용이 늘어났다라는 게 일종의 착시 현상이다. 쓰잘데없는 단기 파트타이머는 늘어났고 불안정한 고용은 늘어났지만 정규직들의 고용이 이렇게 해고가 대거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은 거대한 침체가 곧 닥칠 것이고 미국의 인플레가 둔화되는 것은 그야말로 거대한 침체에 의한 디플레이션 효과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효과를 잠식할 때 그때서 미국이 물가가 내려가고 금리가 내려갈 건데 그때는 거대한 침체가 미국을 덮쳤기 때문에 인플레보다 훨씬 무서운 공황적 디플레가 미국에서 전개될 거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들을 다 비웃고 조롱했죠. 자, 이제 이런 게 오니까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 맞는다. 고작 10% 내렸을 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미국의 경제가 전반적으로 사양산업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15년 전부터 금융위기 직후부터 했습니다. 다만 미국 경제에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정부의 수단은 금융위기 때 보여주었듯이 국민의 부채를 가지고 사고친 자들을 수습해주는 그런 정부가 개입한 형태에 의해서 미국 경제의 위기가 드러나는 것은 지연될 거다. 자, 그래서 이미 코로나 이전에 미국 경제가 금리를 약간만 낮추고 테이퍼링을 해도 코로나 이전에 미국 경제가 테이퍼링이라고 시중에 양적 완화 속도를 줄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고 이후에 천문학적인 11조 달러에 달하는 현금 살포에 의해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현금 살포에 의해서 약간 회복되었지만 그것이 엄청난 돈을 풀었기 때문에 인플레를 불러왔는데 마치 그것이 경제 호황에 의한 인플레라고 착각하고 있었고 인플레 효과가 상쇄되고 이제 QT라고 부르는 긴축에 들어가자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침체가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호황이다 라는 말 자체가 거짓이었고 곧 경기 침체라고 외쳤지만은 철저하게 외면받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더 빨리 이 침체, 리세션의 공포가 밀어닥쳤습니다. 자,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 한국으로는 금요일, 검은 금요일이라고 부르는 쇼크가 아시아 시장에 밀어닥쳤어요. 근데 그거는 미국에서 벌어진 증시 하락, 나스닥 등의 하락에다가 더 나아가서 미국에 발표된 실업률이 7월 달에 실업률이 4.3%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1년 내에 가장 높았고 그다음 미국의 구매자 관리 지수라고 부르는 수치가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미국 증시를 끌고 오던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기대 이하를 가져왔고 인텔이 15%의 구조조정, 즉 직원들을 줄이겠다라고 했고 엔비디아 등 AI 관련 거품도 드러났어요. 그래서 AI가 투자된 자본에 비해 가지고 수익성이 너무나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입만 열면 AI 다 이야기하지만 실제 AI가 벌어들이는 현실상의 수익은 크지 않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문제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그 전날 목요일날 미국의 9월 달에 금리가 인하될 거다. 0.25 인하한다 아니면 B컷이라고 부르는 0.5 인하할 수도 있다 해서 환호가 나왔는데
하루 만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미국에서는 마치 금리를 늦게 내려서 실기를 내서 그렇다. 7월 달에 내렸어야 되는데 9월 달에 내린다니까 타이밍을 놓쳤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건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거고, 이미 미국의 거대한 경기 침체를 미국의 월가 투기꾼들이나 그들과 결탁된 미국의 재정 금융 담당자들이 몰랐을 뿐인 거예요. 모르는 척 했을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아시아에서 대량으로 지금 팔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에 지난 금요일 날 검은 금요일이 재현되었고, 코스피가 3.6% 떨어져서 2,700이 붕괴되고, 한국이 제일 덜 떨어졌어요. 자, 일본은 5.8%, 대만은 4.4%가 급락했습니다. 오늘 이틀째 지금 날 코스피가 118.77포인트, 즉 퍼센트로 마이너스 4.44가 지금 코스피 개장 1시간 반 만에 진행되고 있어요. 오늘 무섭게 떨어질 거라고 보이고, 코스닥도 지금 마이너스 4.65%가 떨어졌습니다. 물론 미국에도 나스닥에서도 주가 하락이 됐고, 일본의 니케이 지수도 떨어졌고, 모든 주식이 세계에서 지금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 날 떨어진 이 코스피 3.66이 오늘 월요일 4.4로 금요일보다 더 심하게 떨어져요. 금요일이 4년 만에 최대 큰 낙폭이라는데, 자, 오늘은 금요일보다 더 크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현물 시장에서 8,500억가량을 금요일 날 매도를 했어요. 자, 미국의 주식이 어쩌다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폭락하느냐. 자, 인텔 같은 경우에 반도체의 황태자라 불렸는데 검은 금요일을 만든 주범으로 지금 지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인텔의 주가가 26%가 떨어지면서 지금 엄청난 순손실을 기록했는데, 인텔은 전체 직원의 15%에 해당되는 15,000명을 감원하고 반도체 시설 투자 계획을 중단했어요. 자, 그러면 인텔이나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 즉 빚존 개살구를 몰랐단 말이냐?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왜 방치되다가 갑자기 떨어졌느냐? 갈 때까지 가보자는 겁니다. 자, 이번에 경기 침체 조짐과 세계 정시의 폭락은 구조적인 데에서 기인되는 거예요. 코로나 현금 살포 효과가 소멸되고 나니까 이제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데, 그간에 이런 미국의 빅테크 주식을 중심으로 엄청난 거품이 끼었다가 이 거품이 언제 빠지나 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성장률이 좋다, 고용률이 좋다, 그리고 미국 경제가 사상 유례 없는 호황이다, 이런 것은 평균을 지향하는 수치의 차곡 효과. 그래서 상층 일부는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어요. 고금리에, 정권 거품에. 그런데 대다수의 90%가 넘는 중하층은 그야말로 그들의 삶이 인플레, 고금리 등으로, 소득 감소 등으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두 개를 섞어가지고 여전히 명품 럭셔리 샵이나 백화점은 잘 팔리고 그렇다는데, 실제 바닥에는 맥도날드 5달러짜리 햄버거도 안 팔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층 작은 숫자는 잘 나가고 하층의 다수 숫자는 못 나가는데 언론이 상층에 잘 나가는 사람에 의한 이 수치적 평균에만 집착하면서 미국 경제가 잘 나간다고 착각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은 결국 통계의 왜곡, 통계의 조작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바닥의 실물 경제가 아주 어려우니까 결국은 그것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매출에도 지장을 주고, 또 거품에 의해서 가려졌던 실제 엔비디아나 인텔이 잘 나갈 이유가 없다. 투자에 비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형편없었다. 그것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서비스업의 파트타이머, 투잡, 쓰리잡에 의해서 마치 엄청난 일자리가 늘어난 것처럼, 임금이 오르고 있는 것처럼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키다가
이제 그것도 거품이 꺼지면서 미국의 고용의 실태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품이 제거되자 이제 그때부터 추악한 실상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이제 침체의 시작이고요. 자, 이제 침체가 진행될수록 거품이 더 꺼질수록 이제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이 진행될 겁니다.